어제 병원에서 나온 친구의 얼굴이 창백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사업 확장에만 매달려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명언이 있다. 아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다. 건강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이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걷고 뛸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려고 건강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을 되찾으려고 부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밤새워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도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정말 간결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말이다. 건강이 있어야 꿈도 꿀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실현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실제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명언의 진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다. 에머스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건강은 첫 번째 재산이다. 재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인상적이다. 건강을 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재산과 다른 점이 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은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은 더욱 소중한 재산이다. 갈릴레이는 이런 말을 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맑고 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을 의무라고 표현한 것이 특별하다. 즉,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뜻이다.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내가 아프면 가족들도 고통받는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건강 관리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부처님도 건강에 대해 말씀하셨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는 가장 큰 관계다. 여기서 건강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의미가 깊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다. 부모님과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건강이라는 선물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진다. 마음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아파진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몸의 건강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소홀히 한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이다. 볼테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일하지 않으면 권태가 오고 너무 많이 일하면 병이 온다. 적당한 일은 두 가지 모두를 막아준다.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건강의 균형을 잡지 못한다. 일을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해도 문제다. 적당히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네카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더욱 그렇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습관이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선택을 하는 습관이 쌓여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금연 금주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럴 때마다 이 명언을 떠올려야 한다. 모든 시작은 어렵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연이 질병을 치료한다. 의사는 자연을 돕는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 몸에는 본래 자연 치유력이 있다. 상처가 나면 저절로 아문다. 감기에 걸려도 저절로 낫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힘이다. 의사는 이 자연의 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약물이나 수술로 자연 치유를 돕는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자연이 한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의 핵심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 간디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건강은 진정한 부다. 돈이나 금은 그것을 사올 수 없다. 이 말의 무게감을 느끼려면 실제로 건강을 잃어봐야 한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의료 장비를 동원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 버나드 쇼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모른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이 건강을 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더 잘 안다는 말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건강할 때부터 건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이 없으면 지혜도 빛을 발할 수 없고 예술도 나타날 수 없으며 힘도 쓸 수 없고 부도 쓸모없고 이성도 무력하다. 이 명언은 건강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아프면 지혜를 발휘할 수 없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다. 건강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된다. 건강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무엇이든 올릴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최대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현대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간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계도 가끔 정비를 해야 오래 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혜다. 공자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을 가져온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동양적 사고가 잘 드러난 말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 몸도 아프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한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는 마음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둘째로 욕심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적당히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마음이 괴롭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마음가짐이 건강의 기초가 된다. 랄프 wal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의사는 자연과 시간과 인내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이 말은 맞다. 자연의 힘과 시간의 흐름과 인내심이 가장 좋은 치료제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해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진다.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이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다. 이 리듬에 맞춰 살면 건강해진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대인들은 이 리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다. 아인슈타인은 건강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평온한 마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몸에도 영향을 준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뛴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큰 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연 속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몸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현대의학의 정신신체의학과 일맥상통한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우울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위궤양이 생길 수 있다. 분노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다. 그러므로 건강하려면 마음부터 건강해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건강할 줄 아는 자는 죽지 않는다.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건강의 비결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마음이 평화롭다.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 그런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즐거운 마음은 최고의 약이지만 우울한 마음은 골수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말이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도 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면역력도 높아진다.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반대로 우울하고 슬프면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중국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약보다 음식이 낫고 음식보다 운동이 낫고 운동보다 마음이 낫다. 정말 순서가 잘 정리된 말이다. 병이 나면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보다는 좋은 음식이 낫다.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음식보다도 운동이 낫다. 운동을 하면 몸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해진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하지만 운동보다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된다. 마음의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다. 노먼 커즌스는 이렇게 말했다. 웃음은 내면의 조깅이다. 웃음의 건강 효과를 잘 표현한 말이다. 웃으면 횡격막이 움직여서 내장 마사지 효과가 있다. 심장과 폐의 기능도 좋아진다. 엔돌핀 분비로 통증이 줄어든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이런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유머가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웃음이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란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이다. 건강한 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전한 정신도 함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정신이 건전해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살기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웰빙이다. 요즘은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웰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신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태다.
이런 종합적인 건강이 진정한 웰빙이다. 그리고 이런 웰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 옛날 중국 황제가 신하에게 물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신하가 대답했다. 평안한 잠자리입니다. 정말 깊은 답변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편히 잠들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편히 잘 수 있다.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불안하고 초조하면 뒤척거리며 밤을 새게 된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건강이 악화된다.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과 마음의 평정은 행복한 삶의 기초다. 행복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말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다. 건강과 평정심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평온해진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행복이 흔들린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과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는 감사와 만족과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건강은 기성품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선택, 건강한 음식을 먹는 선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선택,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선택,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든다. 반대로 나쁜 선택들이 쌓이면 질병이 된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방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이런 것들이 쌓이면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또 이런 말을 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이 말은 의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미리 예방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금연 금주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는 돈도 많이 들고 고통도 크다. 하지만 예방은 상대적으로 쉽고 경제적이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 예방의 핵심은 생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습관은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은 진정한 부다.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도 살 수 없다.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최고의 의사와 최신 의료 장비를 동원해도 한계가 있다. 잃어버린 건강을 완전히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건강을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감사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시각을 잃고 나서야 친구의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청각을 잃고 나서야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건강에 감사하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건강했음에 감사하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젊음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나이 들어서의 건강은 예술이다. 정말 명확한 표현이다. 젊을 때의 건강은 저절로 주어진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예술이 된다. 의식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실천해야 한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세심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예술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예술을 더욱 잘 익혀야 한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다. 평생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계속 발전한다. 새로운 운동법이 나오고 새로운 영양 정보가 나온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다양해진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건강 관리에는 정년이 없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첫 번째 재산은 건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산도 건강이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말이다. 다른 어떤 재산도 건강과 비교할 수 없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다. 명예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명예를 누릴 수 없다. 권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의 기초는 건강이다. 건강이라는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올릴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명예를 얻기 위해 건강을 무시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돈도 명예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시민이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에게만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에게도 건강한 국민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병든 사람들이 많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회 전체가 활기를 잃는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역동적이다.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번영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건강 관리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하다. 내가 건강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정말 적절한 비유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맛을 느낄 수 없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감상할 여유가 없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 건강이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햇빛과 같다. 햇빛이 있어야 모든 색깔이 선명하게 보인다. 건강이 있어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건강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9개의 건강한 이가 하나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낫다. 지혜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몸이 아프면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비록 지혜가 부족해도 배울 수 있다.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으니까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하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 건강이 모든 학습과 성장의 기초가 된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것도 질병이다. 이 말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에 해롭다. 적당한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 건강에 대해 적당히 신경 쓰되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 관리에도 중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의 첫 번째 임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다. 예방은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적다. 하지만 예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병이 생기지 않으면 예방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소홀히 한다. 하지만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건강관리법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예방적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건강 투자다. 앤드루 와일은 이렇게 말했다. 치유는 변화다. 건강하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변화하면 개선될 수 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된다. 불규칙한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로 바꾸고, 운동 부족을 적절한 운동으로 바꾸고, 스트레스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면 된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건강이 회복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난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면 몸이 따라온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은 가장 완벽한 조화다. 인체는 정말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간은 독소를 해독한다. 이런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건강이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 특정 부분만 신경 쓰면 안 된다. 몸 전체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운동도 다양하게 해야 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휴식도 충분히 취해야 한다. 이런 전체적인 조화가 진정한 건강을 만든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가장 기본은 수면이다. 나폴레온은 이렇게 말했다. 6시간의 잠은 남자에게 충분하고 7시간은 여자에게 충분하고 8시간은 바보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다르게 말한다.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몸의 회복이 일어난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 기억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간다. 식욕 조절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살이 찐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늦게 자더라도 최소한 7시간은 자야 한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깊은 잠이 오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걷기는 인간에게 최고의 약이다. 운동 중에서도 걷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하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매일 30분씩 걸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진다. 근육과 뼈가 강해진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뇌 기능도 향상된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 이런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도 필요하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진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다. 뼈도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다.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다. 히포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난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주식이 되었다. 이런 음식들에는 나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 설탕과 소금과 화학 조미료가 과다하게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에 해롭다.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견과류, 신선한 생선과 닭고기.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 또한 과식은 금물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배가 8분쯤 찰 때 수저를 놓아라.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려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림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과식을 계속하면 살이 찌고 각종 성인병이 생긴다.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배가 조금 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몸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넷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다. 한스 셀리에는 이렇게 말했다. 스트레스는 인생의 향신료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준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독이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간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긴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적당히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산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운동이나 명상이 좋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진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커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다섯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 없이는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외로움은 담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다. 웃을 일도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해롭기만 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여섯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외부의 평화도 불가능하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건강하다.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면 몸에도 독이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된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몸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된다.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용서하는 것이다.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다. 용서하고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둘째는 감사하는 것이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함을 찾아보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붕 아래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셋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명상이나 호흡법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자. 일곱째로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삶의 목적이 있으면 건강 관리에도 동기가 생긴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목적의식이 있으면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다. 반대로 목적의식이 없으면 건강 관리도 소홀해진다. 어차피 무엇하러 건강하게 사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손자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좋고, 취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좋다. 무엇이든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동기가 되는 목적을 찾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하루 이틀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에 집중하자.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 오늘 과식을 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내일 적당히 먹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이다. 이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든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보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준다. 위인들이 남긴 명언들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건강과 평화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이 재산을 잘 지켜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자.